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좀 벌고 또 이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또 양극화가 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고 또 이런 규제 완화가 결국은 부자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 배경이라든지 또 이게 나오고 나서 시장이나 또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요번 상황에. 뭐 아까 그 박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연봉 1억 원이 돼야지만 어쨌든 둘이 합쳐서 면 되지만 이것이 풀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볼 것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민층이 1억 원인가 연봉을 합쳐서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건 정말 아닌데 이 정부가 어쨌든 이 부동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의 그 오점을 이번 정부는 정말로 이거만큼은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또 외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이 정책을 내봤을 때 느낌은 살짝 간을 보는 느낌이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과연 이 정도의 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서민들은 어떤 반응이 올까라고 했을 때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 연봉, 그러니까 핀셋,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자들만 집을 사라 이런 메시지인 건데 이제 서민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전세나 이런 것들 생겼던 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어쨌든 이 사다리를 넘기 위한 이 한 단계를 어떻게든 내가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죠. 어느 정도 중산층,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한 그렇죠. 그 하나의 또 부동산의 가치를 좀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무시한 채 과연 이런 그 연봉 1억 원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6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봐요. 그래서 LTV의 50% 상한을 맞춰서 8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 40년 만기고 원리금 등 분할 상환에서 연금률 5%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은행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86만 원이에요. 그 연간 4,629만 원입니다. 그래서 DSR의 40% 규제하에서는 월 소득이 964만 원, 연봉은 1억 57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LTV를 풀어도 소득이 적으면 완화된 대출하는데 다 받기 어렵다는 이렇게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확실히 와닿죠. 그러니까 50%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게다가 대출금리가 또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 대출 한도는 더욱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또 이 집값이 또 낙폭되고 있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또 아파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그 하락폭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낮은 내려간 폭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봤을 때 그게 하락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면서도 이 부동산만큼은 이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저희들이 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두 박사님이 윤석열 정부 안에 들어가서 좀 어떤 정책적인 부동산 좀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규제 완화 어떤 것들을 조금 메시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제언을 좀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굉장히 규제 강화, 신설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런 가운데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에서 본다면은 지금 정부가 출범할 때 이야기했던 공급, 굉장히 많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 벌써 좀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규제 지역, 즉 우리가 투기 과열 지역이나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한다. 수도권 뭐 일부는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이런 상황을 지금 논의할 때는 지금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금 많이 놓쳐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데요. 일단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어받은 시장에 있어서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규제의 강화 신설 등으로 인해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일단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도하게 지금 법령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규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상화시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조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시장이 시장 기능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면은 사실은 그건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급의 균형이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맞는 어떤 정책이나 입법 등의 어떤 추진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